아니 이거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차트를 보고 저항선이 돌파된 지지라인이라고 확인이 됐고 RSI도 과매도 국면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평선 위에 상승 추세에서 놀아주고 있죠. 완벽한 타이밍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RSI가 바닥을 찍어주고 시그널선을 상향 교차한 모습, 그리고 우상향 상승 추세선까지 지지를 받고 있네요. 완벽한 타이밍이다 싶어서 여기서 매수 버튼을 눌렀는데요. 흐름이 어떻게 되나 보시죠. 그 순간부터 가격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대체 뭘 잘못했나요? 더 황당한 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내가 정한 202평선 손절 라인까지 찔러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바로 반등해버립니다. 이제 골치가 아프죠. 마치 누가 내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것처럼요. 이런 당황스러운 흐름, 바로 세력놈들의 수법입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고요. 전 세계의 개인 투자자들이 똑같이 당하고 있는 패턴이죠. 저도 이렇게 당해서 잃은 돈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 실력이 부족한 건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력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때는 기존의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올라가더니 여기서는 지지선을 지켜주고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골치가 아프죠? 자, 그럼 우리 이대로만 당하고 살아야 될까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세력도 흔적이라는 것을 남깁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움직여도요. 여기 이 사람, 영국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데이비드 폴, 이 사람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세력 거래량과 심리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심리를 제대로 보는 순간 세력의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죠. 우리 모두가 아는 지지 구간을 집중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흐름을 교묘하게 이탈시킨 후에 그대로 반등을 시켜버리고 본인들의 수익만 추구하는 이 세력놈들, 오늘은 세력의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고 이들의 뒤를 쫓아가서 수익을 내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당하지 마시고 제대로 대응해 보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데이비드 폴은 전 세계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헤지펀드 등 주요 기관들의 스승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투자자들을 가르쳐온 인물입니다. 그는 시장의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를 기반으로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왔습니다. 따라서 그의 철학을 공부해보면 시장 조성자, 다시 말해 기관의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이용한다면 우리는 탁월한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What are the differences in types of trading that you would give to an individual trader or an institutional trader? Well, first of all, I've done an awful lot of training at both levels. Quite honestly, there's not a great deal of difference. Do 3-day trading for all of the big banks in London for years. There's not a great deal of difference. They're fairly simple. 데이비드 폴은 기관과 개인이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개인들이 손절가로 두는 구간을 기관은 매수 타겟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이제서야 이해가 되죠. 왜 내 투자금이 손절되고 나서야 가격이 올라가는지 말입니다. 이 말이 진짠지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를 볼게요. 여기 우상향하는 차트가 보이죠? 그리고 횡보 조정을 거쳐주고 있어요. 가격이 서서히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바닥을 다지고 크게 상승했던 구간이 보입니다. 여기와 이 아래쪽이죠. 큰 반등이 나온 자리까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강력한 지지 자리니까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흐름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가격이 밑으로 내려와서 매수 자리 근처에 왔는데 완벽히 닿지 않았거든요. 자, 여기서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뭔가 애매하죠. 아래쪽으로 계속 고점이 낮아지면서 흔드는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냐, 올라가는 듯해서 매수 타점을 잡았더니 바로 급락해버리는 결과가 나와요. 결국 아래쪽 하단선까지 박살내버렸죠. 이후 손절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흐름을 살펴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하락의 쓴맛을 보게 되죠. 잘 보시면 다시 한번 하락 파동이 나와서 바닥까지 내팽개치는데 여기가 고점이 이어지던 하락 추세 구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더더욱 공포감이 많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 후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 이후에는요, 가격이 꾸준히 올라와서 구간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포감에 시달려서 여기서는 매수를 섣불리 못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원래 가격까지 모조리 회복을 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력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급락을 유도시키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 매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집 한번, 그리고 저점을 또 한번 흔들어서 매집
그리고 반등하는 척 했다가 다시 한번 저점 깨면서 매집하는 구간까지. 그래서 크게 세 구간, 이 구간이 모조리 매집 구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량을 모두 모아둔 다음에 원래 가격까지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수익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반등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는 조정을 의도적으로 만들면서 돌파 매매를 노리고 추격한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거래량이 터지면서 크게 위아래 꼬리가 달렸고 물량을 떠넘긴 흔적이 있습니다. 흐름을 쭉 살펴볼게요. 그 이후로도 가격이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요. 보시면 이후에 박스권까지 또 치고 올라오고 한 번 더 치고 올라오고 아래쪽에서는 꼬리를 만들면서 다시 반등시킬 것처럼 희망 고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점이 닿을 때마다 거래량이 터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런 구간이 닿을 때 물량 떠넘기기가 은밀히 진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들의 물량이 모두 다 떠넘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흐름을 살펴볼게요. 올리는 것처럼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격은 폭락하게 됩니다. 지금 흐름이 계속 올라오면서 거래량 떠넘기는 물량이 나와주고 있죠. 이후에 계단식으로 급락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입니다. Unfortunately, most retail traders will wait for some confirmation before they get in. That could be a candle pattern, a moving average cross, whatever. Institutional traders will buy at the level. Now, most traders will put their 데이비드 폴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악몽 같은 하락을 겪은 개인들은 보다 확실한 신호를 찾을 겁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이럴 때 지지선이 이탈되며 손절 물량이 나오면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가격을 사정없이 들어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자리 잘 보세요.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202평선의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차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지만 RSI는 과매도 국면으로 동일한 저점을 가리키면서 상승 가능성을 암시하고 저항을 받았던 202평선을 넘어가면서 동시에 앞선 고점까지 돌파되는 특급 매수 타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신호에 강박을 갖는 이유는 손절의 공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럴 시간에 기관들은 이미 지지선을 이탈시키고 거래량이 터질 때 매집이 시작되었다는 얘기고, 신호가 확인되며 완벽한 타점이 왔을 때는 이미 수익 구간 중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모두가 매수 타점으로 점 찍은 구간이 나오게 될 경우 오히려 202평선을 이탈시켜 손절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확실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 기관들은 가격이 적당해 보여서 이미 매수를 했다는 거죠.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데이비드 폴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시죠. exercise for some people. Next time you're just about to put a trade on, you pick up something heavy and you just go poof, and then you write down on a piece of paper where you're going to buy, where you're going to put your stop loss. Don't buy it, but put an order in to buy it at where you're going to put your stop loss. And then just watch how many times the market goes to your order. 방금 이야기한 데이비드 폴의 연습은 트레이더 심리 실험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손절을 걸어둔 자리는 시장이 반드시 들렀다 가는 자리라는 걸 직접 느껴보라는 것이죠. 즉, 감정이 아니라 차트가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돈을 많이 가진 기관은 유동성이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절이 많이 나올 때 매수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개미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적인 흐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흥미롭죠? 여태까지 세력놈이라고 욕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호가창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서 갑자기 기관이 50만 주를 통으로 매수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원하는 가격에 매수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가격은 하늘로 급등할 겁니다. 따라서 매도 주문을 누군가가 많이 걸어놔야 큰 돈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거기서 매수를 걸어둘 뿐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차트를 보고 기관의 심리를 해석해보죠. 앞서 들었던 예시 차트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자,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상승 후에 완만한 하락과 함께 조정이 나오던 구간은요, 저점을 쭉 이은 상승 추세선, 이 선과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는요, 이전에 저항이
돌파되던 자리, 강한 지지선과 연계되기도 하죠. 또한 큰 반등이 시작된 구간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여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걸어두었을 겁니다. 유동성이 그만큼 많기에 결국에 가격이 내려오다가 이곳 구간에서 닿아서 반등하는 척하더니 한순간에 이탈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손절을 걸어두었던 이곳을 이탈하며 물량이 폭발했고 기관 세력은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다가 여기를 돌파한 모습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 진입할 때 이 박스권 상단 자리를 손절로 많이 잡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고 기관은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 다시 한번 매집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흐름을 살펴볼게요. 가격이 위로 점점 올라오는 모습이고 지루하게 만들어서 투자자들의 흥미를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결국 급등까지 이어진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관이 지수를 참고해서 주력 종목들을 매매하는 탑다운 매매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차트의 이동평균선을 적용시켜 볼 건데요. 트레이딩뷰 상단에 지표 탭을 클릭하시고 검색창에 이동평균 리본이라고 입력하시면 지표가 딱 한 개 나와요. 여러분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이평선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평선은 단순 이동평균으로 두시고 20, 50, 1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색상을 설정해 주시면 이처럼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트레이딩뷰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코인 등 모든 자산군을 차트로 조회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자세한 트레이딩뷰의 사용법과 다양한 매매법은 트레이딩 비법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영상 하단 댓글 확인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먼저 주식부터 흐름을 보죠. 상단에는 코스피 차트고요. 아래쪽에는 조선의 대장주인 한화오션을 띄워놨습니다. 이 탑다운 매매법은 시장이 안 좋을 때 탁월한 방법이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크게 안 좋으면 대형주가 많이 내리니까 개별주를 많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테마주가 순환매하면서 급등할 때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급등 개별주로 충동 매매를 하죠. 하지만 기관놈들은 달라요. 지수가 하락을 해도 섹터 대장주를 위주로 매집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하니까 오히려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다시는 못 볼 저점 박앤셀 구간이 오거든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5만원 갈 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이럴 때 제대로 매집을 합니다. 이동평균선으로 추세를 보는 방법은 장기선이 단기선보다 위에 있게 되면 역배열 상태, 그리고 장기선이 아래로 깔리고 단기선이 위쪽에 있을 때 정배열 상태로 상승 추세라고 보죠. 바로 이 정배열 상태 구간에서 개인들이 많이 매수할 만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나왔을 때 갑작스럽게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서 급격한 이탈을 만들어내는 걸 보세요. 이렇게 지수가 약세로 돌아섰을 때의 한화오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단숨에 역배열을 만들면서 상당한 하락폭이 있는 동안 한화오션의 저점은 이전 앞선 저점과 동일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수가 역행하는 종목의 특성이란 걸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저점, 손절 기준이라고 볼 만한 곳을 깨고 내려가면서 기관의 매집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전년도인 23년 11월부터 세력이 매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 차례 바닥을 찍어주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기가 막힌 게 지수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같은 구간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수 이렇게 반등할 동안 올렸다 내렸다 패대기를 여러 번 치죠. 이 악랄한 세력놈들은 지수 저점이 상승하지만 횡보를 시키면서 주요 포인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바닥을 지루하게 횡보시키죠. 지수가 이만큼 오를 동안에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지수의 두 번째 하락폭에 대비해서 한화오션의 낙폭은 굉장히 적었다는 것이고요. 그 후 여기 회색 선을 그어놨는데 11월 초 지수가 아직 빠지지도 않은 상태인데 한화오션은 다시 한번 저점으로 가요. 다분히 세력놈들의 의도죠. 오히려 이렇게 모두가 지지라고 생각하는 구간까지 닿아서 손절을 유도합니다.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작 지수가 아래로 빠질 때는 어떻습니까? 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저점을 반대로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 홀로 독주하는 종목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은 의도적으로 손절 구간을 터치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지수를 역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습성을 아신다면 손절매가 터졌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역으로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갈 것 같다고 보고 같은 손절 라인을 잡고 있는 깔끔한 종목이 보인다면 오히려 피하시는 게 안전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력이 어떻게 매집을 하는지 아셨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지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건 기관의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기관자금 지표입니다. 사용하는 방법 아주 심플해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두 개 보일 겁니다. 이 녹색 화살표는 기관이 매수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보라색 화살표가 보일 겁니다. 기관이 매도했다는 신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기관 아니면 들어오기 힘든 강력한 거래량, 수급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포착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관이 들어온 구간을 체크해보면 의도적으로 저점을 이탈시키기 전부터 지지라인에서 매수세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후에 보라색 화살표 두 개의 구간에서 매도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분할로 매수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를 구간으로 잡아서 평단가를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화살표가 여러 개 뜰 때 한꺼번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간들을 보면서 천천히 분할로 매도해 나간다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녹색의 경우에는 매수 거래량이 진입했을 때 그리고 살구색 구간은 매도 거래량이 진입했을 때 신호가 발생하도록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강하게 발생하는 경우 흐름이 따라서 아래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죠. 또한 반대로 거래량 녹색 구간이 늘어날 때에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 비트코인 15분봉 차트고요. 여기 보시면 기존의 지지선이 탄탄하게 있는 모습인데 박스권 매매를 하던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부분 손절 라인을 걸어두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래로 이탈을 시키죠. 의도적인 이탈이 되면서 하단에서 횡보를 하게 되고 매수세가 나타납니다. 이때 분할로 진입을 할 수가 있고 한 번에 많은 비중을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3, 4번에 걸쳐서 분할 진입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입이 일어나고 이후에 다시 한번 무한 신뢰를 했던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손절 물량이 발생할 때 3차례의 화살표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지를 단기적으로 받은 구간을 하단으로 이탈시킨 후에 매집, 한 번 더 이탈시킨 후에 매집, 또 한 번 이탈 후에 매집, 3차례 걸쳐서 흔드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 이후에 매집이 되고 가격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첫 번째 매도 신호가 뜬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구간에 걸쳐서 분할 매도를 했다면 첫 번째 매도가 나타나는 구간은 수익 구간이 될 것이고 여기서 모든 걸 매도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를 진행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화살표가 뜰 때 우리는 천천히 분할 매도를 하면 돼요. 여기서 또 2번의 화살표가 뜨죠. 이때 천천히 분할로 매도를 한다면 바닥으로부터 수익을 쭉 끌고 와서 안정적으로 세력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후로는 고점이 꺾이기도 하고 매도 거래량이 늘어나는 구간이 뜨니까 이럴 때는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 지지선이 이탈되면서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올 때 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 구간인데요. 잘 보시면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던 지지 라인을 의도적으로 깬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바로 기관 매수세 들어오죠. 그리고 계속 흐름을 돌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단으로 이탈이 되는 모습이고 지지가 강하게 깨졌습니다. 그리고 앞선 지지 구간까지 뚫고 내려가요. 여기서 강한 반등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매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손절을 여기까지 걸어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구간까지 모두 다 이탈을 시키면서 강한 거래량이 발생하고 역으로 기관들은 매집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분할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저점을 의도적으로 이탈시키는 척 하면서 세 번째 매수 타이밍이 나와요. 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 충분히 평균 단가가 낮아지게 되고 이후에 화살표가 뜨면 매도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기관 자금의 지표가 여러분 보시고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90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과열되었다라고 해석하고 10보다 아래쪽이면 침체되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90 위쪽으로 갔을 때는 가격이 하방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나왔기 때문에 물량을 매도할 수 있게 되고 이후에 다시 한번 매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하방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지지 라인을 다시 한번 이탈시키려고 할 때 기관의 매수세가 진입될 가능성이 높죠. 흐름을 살펴보니 일부러 무너뜨리고 유동성 흡수를 한 기관의 매수세가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 진입해 주고요. 이후 흐름을 살펴보시면 사정없이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후에 90구간 넘어갔다가 기관의 매도세 발생할 때 익절을 해주게 된다면 여기서 매수해서 익절 폭이 상당함을 알 수 있죠. 또한 이것을 RSI와 비교를 해보면 장점이 드러나는데요. RSI가 과매도 국면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에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RSI 다이버전스와 과매도 국면은 여기 두 구간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살표와 엇비슷한 타이밍이 나오지만 이 앞에서부터 기관이 매집했다는 걸 알 수가 없거든요. 또한 RSI가 충분히 과열 구간까지 가지 않았지만 기관의 이탈이 나오면서 하락을 암시했는데 RSI는 형성 원리상 이것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또한 RSI가 여러 번 과매도 구간에 도달하지만 가격은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요. 이때 섣부르게 들어갔다가는 괜히 손실 구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기관 자금 지표를 보시면 충분히 저점을 찍고 전환이 될 때 화살표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살표의 신호와 맞춰서 매수에 들어가게 된다면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월요일날 반등한 알트코인이죠. 트럼프 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계에 큰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별 알트코인도 분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시면 저점 구간을 의도적으로 깨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기관의 진입이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이탈을 시키죠. 자, 이게 하루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살표가 뜹니다. 이런 화살표가 뜨는 구간마다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에 들어간다면 이후에 반등을 노릴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이후의 흐름 볼게요. 매수 거래량의 구간이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흐름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바로 반등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세 개의 저점 구간에서만 매집을 했어도 이렇게 1차 매도 구간까지 챙길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 흐름을 살펴볼게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구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구간들을 타고 가면서 분할로 매도를 할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매수 구간은 여긴데 매도 구간을 분할로 매도하니 알트코인 단타마저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상승 구간이 나오고 구름대가 넓어지니까 모두 익절을 해주면 되고요. 그 이후에 하방으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첫 번째 매수, 이때 분할 진입, 그리고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게 되면 여러 차례 매수세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신호가 떴죠. 그래서 여기 구간마다 분할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입이 되겠죠. 그 이후의 흐름 살펴볼게요. 몇 차례 더 있을 수도 있고, 자, 여기 네 번째까지 있네요. 제가 세 번에서 네 번을 언급드렸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집이 됐고 이후에 큰 상승 구간 나오면서 매도 신호까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구간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평균 단가를 낮추고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매를 반복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개인들에게는 손절을 유도하면서 본인들이 매집하는 것을 축적이라고 하고요. 개인들한테 매수를 유도하면서 본인들은 떠넘기는 매도하는 것을 바로 분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관들의 축적 분배의 움직임만 잘 타고 가도 수익을 여유롭게 볼 수 있다는 거, 분할 매집을 도와주는 이 기관 자금 지표를 통해 여러분들도 누구나 쉽게 세력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레이딩뷰 소스 코드에 입력이 되어 있고 이 지표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열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전부 무료로 공유할까 합니다. 공유 받으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시는 영상의 하단으로 천천히 내려오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보셔도 좋고
아래쪽에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에 보시면 위와 같은 링크가 보일 텐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대화창에 들어오시고 대화창에서 숫자 5와 함께 큰손 지표라고 입력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공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유받으실 트레이딩뷰 아이디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